자, 다음에 그럼 이제 우리가 펌웨어를 한번 설정하러 가볼게요. 제가 별도로 이렇게 미리 좀 코드를 준비해 놨습니다. 우선 configuration H에서 이 모터 드라이버의 타입을 변경하는 것부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 열어주시고요. 익스플로러에서 오픈 폴더 하셔가지고 우리가 가지고 있던 마를린 펌웨어로 들어가 줍니다. 아래 있는 코드는 제가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밑에다가요. 왜냐? 복사해서 붙여놔야지. 우리 타이핑 치는 거 싫어하잖아 또, 그지? 자, 그래서 X 드라이버 타입 컨트롤 C 가시고요. 얘는 configuration H예요. 그래서 모터 드라이버의 타입을 설정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컨트롤 F, 컨트롤 V 하시면 이쪽에 이렇게 보이고, 그냥 V 눌렀을 때 이 스페이스 때문에 밑으로 내려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쪽으로 해서 가보시면은 있고요. 우리가 이렇게 되어 있고, 우리 E2도 지금 꽂아놨잖아요. 그쵸? 이렇게 돼 있고요. 얘는 이제 E2 같은 경우는 모터 테스트는 하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제 같은 경우는 지금 저 뒤쪽에 꽂혀 있어서 모터도 없고, 그래서 우선 첫 번째 거 같은 경우는 TMC 2209예요. 그래서 이 뒤에 있는 스탠드 언론하고 기본 2209의 차이는 뭐냐면, 얘는 UART 통신을 하는 거고요. 스탠드 언론은 통신을 하지 않아요. 단순히 나는 무소음을 하겠다 그러면 스탠드 언론 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는 DRV8825죠. 그래서 이렇게 해주시고 DRV8825. 그리고 세 번째는 4988. 그 다음에 TMC2225. 최근에 나오다 보니까 여기 별도로 없는데요. 이 친구는 TMC2208의 차기 버전이에요. 그래서 똑같아요. 그래서 2208을 갖다 꽂아주셔도 됩니다. TMC 계열 같은 경우는 2208로 다 통일해도 돼요. 근데 나는 센서리스 호밍을 쓰겠다 그러면 2209를 꼭 쳐야 되는 거죠. 그것만 주의해 주시면 되고, 앞에서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나는 무소음만 필요해 그럼 이거 설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죠?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두 번째 이번에는 스택 값이에요. 스택 값은 모터 드라이버마다 값이 좀 다르기 때문에 그 부분을 확인을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컨트롤 F, 컨트롤 V 눌러서 가지고 가보시면 되겠고요. 기본적으로 우리 첫 번째 XY 같은 경우는 80이에요. 이 값이 나올 수 있게 된 계기는 이 공식이 있습니다. 이 공식은 어디서 확인할 수 있냐면 프루사 캘큘레이터라고 있어요. 이 스텝 계산하는 홈페이지에서 바로 우리가 계산할 수 있기 때문에 저도 가끔 쓰는데, 기본적으로 멀린에서 제공하는 값을 쓰면 되기 때문에 별도로 설정할 건 없고요. 그냥 왜 그런지만 말씀드릴게요. 아래쪽으로 내려보시면 이제 스텝 모터 그룹에 가보시면은 모터 스텝 앵글이 있습니다. 보통은 우리가 쓰는 게 1.8각이고요. 0.9각도 나옵니다. 근데 0.9각은 모터심이 딸려서 거의 사용을 하지 않아요. 16분주 쓰고요. 그리고 GT2 벨트, 이것도 이제 표준이라서 GT2를 주고요. 풀리의 이 개수는 기본 8입니다. 그리고 GT2 기본 표준으로 가장 많이 쓰는 벨트이니까 이거 선택해주고, 얘가 이제 벨트 피치가 GT2라고 하는 게 이제 2mm 피치기 때문에 그 값이 그냥 똑같아요. 이인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풀리 이수가 있습니다. 이제 풀리라고 하는 애는 여러분 여기에 보시는 요 녀석을 이야기하고요. 얘는 16짜리예요. 16짜리. 근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가장 많이 쓰는 애는 뭐가 있냐면은 20리짜리를 씁니다. 20리짜리. 그래서 계산이 나오는 게 우리가 80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이 계산 공식은 내부적으로 누군가가 만들었겠죠. 우리가 그걸 알 필요는 없어. 자, 그리고 내려보면은 이쪽에 이제 리드 스크류라고 하는 세로축에 해당하는 부분이죠. 그 친구 같은 경우는 1.8각 똑같아요. 16분주 쓰고요. M8. 그리고 이 피치가 보통 우리가 8피치 정도로 쓰게 됩니다. 그래서 나오는 값이 400이라고 하는 값이 나오게 되는 거라서 그 값을 우리 이쪽에 넣어줬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아마 마를린 기본이 아마 4000인가 그럴 거예요. 그래서 400으로 좀 바꿔주셔야 됩니다. 다음에 이제 마지막 네 번째 게 익스트루더예요. 그래서 익스트루더 뭐 BMG도 있고 타이탄도 있고 그러는데, 뭐 타이탄 같은 경우는 410 정도 주고요. BMG 같은 경우는 415 정도 주고, 여러분들 많이 쓰는 그냥 뭐 엔더나 CR10에 들어있는 MK8이라고 하나요? 그 방식 같은 경우는 약 90에서 100 사이를 주게 됩니다. 그거 이제 칼리브레이션을 좀 해야 되는데 보통 93 정도를 주면 적당히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요것은 이제 익스트루더의 이제 그 압출량을 직접 이 자로 재가지고 그 값을 여기 변경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기회가 되면 그 값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지금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BMG를 쓴다 해서 415 정도 값으로 설정을 해 놓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스택 값까지 된 거고요. 그리고 우리 모터 드라이버를 바꾸게 되면은 어떤 게 달라지냐면은, 기본적으로 내가 뭐 4988이 박혀 있는 건데 TMC로 바꿨다 그러면 모터 드라이버 방향이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앞의 시간에서 우리가 이제 모터 드라이버 방향 바꾸는 거에 대해서는 살펴봤을 거예요. 그래서 어디 있냐?
여기 나오네요. 그래서 모터 방향을 이렇게 바꿀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얘도 마찬가지로 내가 TMC로 바꿨다 하면은 우리 해당하는 소스로 가셔가지고 얘네를 반대로 true는 false로 바꿔주셔야 모터가 제대로 돌아가게 됩니다. 얘는 제가 우리 앞의 시간에서 얘네를 뒤집어 봤기 때문에 이렇게 기본값으로 두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또 우리가 해줘야 될 게 뭐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우리가 만약에 스택 값이나 이런 것이 변경이 됐을 경우에 좀 전에 뭐 익스트루더에 해당하는 스택 값을 약간 변경한다 하면은 우리 LCD 화면에서 여기 보이시는 이 LCD 화면에서 설정을 할 수 있거든요. 값을 변경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변경한 값을 우리가 메인보드 EEPROM에 저장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 값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하는 EEPROM 세팅도 기본 비활성화되어 있어서 얘를 활성화 시켜주겠습니다. 그래서 컨트롤 F, 컨트롤 V 누르셔가지고 가셔가지고 여기에서 주석 해제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TMC에 대한 거는 뭐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SPI는 2130이 지원을 하는 거고요. 나머지 2208, 2209, 225는 UART만 지원을 한다. 그리고 얘네들은 기본적으로 얘네가 모두 다 가능하다. 요 말씀 드렸었고요. 그 다음에 어드밴스 파일에 가가지고 TMC 드라이버를 테스트할 수 있는 앤데요. 굳이 얘는 뭐 활성화 시킬 필요는 없습니다. 큰 의미가 없고, 그래도 뭐 한번 활성화를 시켜줘 볼까요? TMC 디버그 요거는 테스트를 하기 위한 거고, 어드밴스에 가서 컨트롤 F, 컨트롤 V 누르셔가지고 주석 해제 해주시면 됩니다. 근데 큰 의미는 없어요. 안 해주셔도 되고요.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모터 드라이버 스테이터스예요. 그래서 얘는 우리가 활성화를 시켜줘야 되겠죠. 그러면은 LCD 화면에서 우리가 VREF라든지 등등 값들을 스톨 가드 값까지 다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얘를 이렇게 해주게 되면은 이 위에 있는 기능들을 우리가 다 써먹을 수 있는 거예요. 다음에 이제 하이브리드 스트레스 소스를 보기 전에 이제 스텔스 촉을 먼저 볼게요. 앞에서 무소음을 가능하게 하는 기능이라고 말씀드렸고, 얘네는 스텔스 촉 같은 경우는 이렇게 보시면은 기본적으로 활성화가 돼 있습니다. TMC를 쓸 경우에는 기본 활성화가 기본값이라서 별도로 둘 필요는 없고요. 그리고 조금 내려 보시면은 바로 하단에 이제 하이브리드 스트레스 소스가 있어요. 얘는 뭐냐면은 우리 큐라에서 속도를 설정을 하잖아요. 그때 만약에 지금 이 값 자체가 100ms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이상일 경우에는 우리가 스텔스 촉을 쓰지 않겠다. 무소음을 쓰지 않고 소음이 나도록 하고 대신에 탈조를 방지하겠다. 그때 우리가 쓰는 겁니다. 근데 얘는 저는 안 씁니다. 우리가 인쇄를 할 때 보통 120 이상 주는 경우는 극히 드물잖아요. 코어 XY도 보통 보론 같은 경우에 보니까 120 정도 주는 것 같은데, 걔네들은 워낙 구조적으로 튼튼하기 때문에 탈조가 난리가 없어요. 굳이 우리가 TMC를 쓰는데 이 하이브리드 스트레스 소스를 쓸 이유는 없다고 저는 솔직히 생각을 하고요. 여기에서 값을 뭐 150ms나 이런 걸로 바꿔주셔도 큰 문제는 없지만 저는 쓰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얘네는 그런 기능을 한다. 일정 속도가 넘었을 경우에 얘네가 소음이 나되 탈조를 방지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TMC 드라이버를 꽂았을 때 해당하는 부분은 모두 다 설정이 된 거예요. 그래서 꼭 해줘야 될 거는 여기에 나와 있는 모니터 드라이버 스테이터스만 해주면 되고요. 그리고 H에서는 여기에 있는 모터 드라이버 타입도 UART를 쓰겠다면 해줘야 되고, 아니면 말아도 되고, 그 다음에 스택 값은 좀 이따 우리가 또 한번 볼 거고요. EEPROM 세팅 같은 경우는 나중에 이제 베이비 스텝이나 이런 걸 줄 때도 마찬가지긴 한데요. 이 EEPROM을 활성화 시켜야지 걔네가 저장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됐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얘네를 컴파일을 해가지고 한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번에는요, 우선 컴파일을 좀 걸어주고요. 빌드로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우리 SD 카드를 꽂아가지고 이 SD 카드에다가 넣어서 재부팅하는 방식으로 해서 펌웨어를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제가 TFT도 하나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두 개를 다 꽂을 수 있고, 그 얼마 전에 게시판에 보니까 이 TMC를 꽂는 방법은 어떻게 하나요? 라고 하시는데, 그냥 꽂으면 돼. 펌웨어에서 뭐 할 거 없이 그냥 얘는 기본적으로 통신 핀을 쓰기 때문에 굳이 뭐 해줄 게 없이 그냥 자동으로 활성화가 됩니다. 이 핀 번호만 맞춰가지고 여기 보시면 5V가 있고 TX-RX가 있거든요. 그리고 보드에도 5V가 있고 TX-RX가 있고요.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이제 BTT 제품인데, BTT 제품은 지들 보드에는요 이렇게 리셋 핀이 따로 있어요. 여기다 꽂아주면은 이 리셋 버튼 누르면 보드가 리셋되는 그런 기능을 하고요. 뭐 보시면은 여기에 나오는 EXP2인가에 리셋 핀이 있습니다. 거기다 이렇게 꽂아주면 이 핀이 없는, 5번째 핀이 없는 보드에서도 리셋을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큰 의미는 없는 것 같아요. 근데 갑자기 3D 프린터를 리셋해야 되는 경우가 발생하면 그때는 필요하게 되겠죠.
자, 모터 드라이버 방향 제대로 들어갔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고요. 큰 문제 없어요. 옆으로 봐서 또 삐뚤어 나간 거 없는지 확인을 해주고 그 다음에 전원을 넣겠습니다. 자, 전원을 넣었고요. 컴파일이 다 완료돼 가지고 저는 SD 카드에다가 얘네를 좀 옮겨서 넣어서 플래싱을 좀 해주겠습니다. 제가 쓰고 있는 SD 카드 리더기가 좀 별로라서 네, 이렇게 해놓고 우리 마를린 펌웨어의 프로젝트 IO 빌드에 들어가서 이쪽에서 펌웨어 바이너리 파일을 옮겨주고요. 기존에 있던 친구는 지워주겠습니다. 자, 얘도 지금 랜섬웨어가 들어가 있네요. 걔는 그냥 무시하고 가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그런 것까지 볼 기회가 없어. 자, 3D 프린터가 그 정도도 감염이 될까요? 자, 이렇게 해주시고 리셋을 눌러주시게 되면 재부팅이 되면서 플래싱이 됩니다. 근데 제가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얘가 고장인 건지 띠 소리가 계속 나네요. 이렇게 해서 띠 소리가 끝나면 다행히 이렇게 또 됩니다. 자, 그러면은 한번 이 모터를 한번 작동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모터 보시면은 지금 모터를 같이 봐야 되니까 좀 큰 화면으로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있고 한번 직접 이송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메뉴 그리고 무브 이쪽에서 스텝을 그러니까 1cm로 해주고요. X를 한번 이송해 볼게요. 그랬더니 10mm 갈 때마다 45도씩 돌아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X. 그 다음에 Y 같은 경우도 한번 볼까요? Y도 이렇게 똑같이 45도씩 가는 걸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G 같은 경우는 다르겠죠. 왜냐하면 얘는 우리 스텝을 400을 줬기 때문에 더 많이 돌겠죠. 미세하게 소음이 들리는 게 느껴지시나요? 자, 이렇게 해서 값이 된 거고요. 만약에 내가 점퍼링을 잘못했거나 아니면은 뭔가 모터 드라이버가 달라가지고 얘네가 2배가 움직인다 그러면 앞에서 우리 마를린 펌웨어로 돌아와서 이쪽에 오셔가지고 우리 스텝 있었잖아요. 컨피그레이션에 가서 우리 뭐였냐? 스텝이니까 여기에서 디폴트 액세스 스텝 퍼 유니트 이 소스 코드에 가가지고 그 값을 변경해 주면 됩니다. 만약에 이제 DRV8825를 그냥 우리가 이제 4425랑 똑같은 딥 스위치를 하게 되면 반만 돕니다. 그래서 2배를 주는 160을 이렇게 주기도 하는데 우리는 점퍼를 제대로 설정을 해가지고 그 값이 정확하게 나오게 되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스텝을 우리가 한번 LCD를 이용해서 이 TFT도 가능합니다만 그냥 LCD를 이용해서 이번에는 한번 볼게요. 여기서 스텝은 눌러주시고 컨피그레이션 그 다음에 어드밴스 세팅에 가보시면은 TMC를 활성화 시켜주면은 이쪽에 스텝도 활성화가 되고요. 얘는 기본으로 되어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 TMC 드라이버에 들어가 보면은 드라이브 커런트를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 값이 우리 800이에요. 800. 얘를 내가 만약에 열이 너무 많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 얘를 좀 줄여줘야 되겠죠. 그래서 약간 600, 저는 630 정도 주거든요. 그래서 630 정도 주고 얘네를 저장을 해 놓는 거죠. 또는 이쪽에 보시면 이제 스텝 모드도 나옵니다. 그래서 스텝 모드가 X가 지금 스테스 첩이 적용이 돼 있는지 안 돼 있는지 여기에 보시면 온오프를 할 수가 있고 기본값으로 스테스 첩은 우리가 주는 거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올라가서 설정할 수 있고 만약에 스텝도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펌웨어까지 가지 않아도 여기서 이렇게 설정할 수가 있다고요. 뭐 XYZ 큐브 만들어 가지고 뽑아 가지고 이 칼리브레이션 할 때도 여기 LCD에서 그대로 우리가 해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얘가 어디 있더라? 네, 어드밴스 말고 컨피그레이션 하단에 보면은 스토어 세팅이라고 있어요. 얘가 이제 활성화가 됩니다. 좀 전에 우리가 이 비롬을 해줬기 때문에 이렇게 해주면은 얘가 전원이 꺼졌다 켜져도 해당하는 설정 값이 저장이 되겠죠. 이번에는 그럼 TFT LCD 가지고 한번 해볼게요. 자, 이 친구 같은 경우도 이제 우선 홈으로 가야 되겠죠. 홈으로 가서 메뉴에 가서 여기 보시면은 어딨냐? 네, 세팅 있네요. 세팅 그리고 머신 파라미터 들어가 보시면은 스택 값을 여기서 설정할 수 있게 됩니다. 좀 약간 그 위에 조명이 세가지고 잘 안 보이긴 하는데 네, 여기서 변경해 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드라이브 커런트도 여기에서 우리가 값을 635로 아까 적용한 것이 얘네가 지금 통신을 하면서 그 값을 그대로 가지고 왔어요. 자, 그럼 우리가 또 뭐를 해줘야 된다 그랬죠? 여기에는 모터 드라이버도 630으로 바꿔줘야 돼요.
맞습니까? 근데 그거는 이번 시간에 말고 다음 시간에 한번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해가지고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은 다 했고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요. 주의사항이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뭐가 있느냐? 네, 바로 이 모터 드라이버 잘못 꽂지 마라. 이거 방향이 잘못 들어가게 되면 모터 드라이버하고 이 보드하고 같이 타버리게 됩니다. 굉장히 약하기 때문에 얘네가 왜 이렇게 만들었는지 저는 항상 궁금해요. 왜냐, 저도 이제 컴퓨터도 조립해 보면 CPU나 메모리 카드가 걔네 꽂을 때 뒤집을 수 없게 되어 있거든요. 뒤집어서 꽂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게 만들어 놓거든요. 그런데 얘네는 왜 그럴까 했는데 모르겠습니다. 그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죠. 이제 호환성이나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 좀 그런 부분이 개선이 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마지막 핀 하나를 없앤다든지 그러면 걔를 막아 놓으면 되잖아요. 그러면 뒤집어 꽂을 이유가 없잖아. 그렇게 하면 되는데 왜 그렇게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제 TMC 2209를 제가 추천하는 이유는 이 뒤집어 꽂을 이유가 없기 때문에 추천하다 말씀드렸고, BT 티켓 조금 가격이 비싸요. 전 MKS를 쓰는데 괜찮다. 그리고 추천. 이렇게 말씀드리고 오늘 영상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VREF 설정하는 값을 한번 간단하게 테스터기를 갖다가 한번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